네, 이번 시간엔 수동결산 첫 번째 수익 비용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비용 발생과 이연. 네, 발생이란 말은 뭐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은데 뒤에 이연이란 말이 있으시죠? 이연은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제가 네 가지 계정 과목을 써놨는데요. 미수, 수익, 그다음에 이 미수 수익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색깔을 앞에 글씨에다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앞 단어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뒤에 수익이란 말에 눈을 끌리지 마시고 앞쪽에 미수, 그 다음 미지급, 선수, 선급. 먼저 보시면 미수 수익. 왜 미수 수익이 수익의 발생이냐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올해가 예를 들어서 올해가 19년, 내년이 2020년. 그러면 결산은 여러분 여기서 하는 거죠. 19년 12월 31일 여기서 결산을 하는데 미수 수익이란 말을 썼습니다. 미수의 뜻이 뭡니까?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돈을 받지 못했대요.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일어났다는 겁니까? 안 일어났다는 뜻입니까? 사건은 발생은 됐습니다. 근데 돈을 못 받아서 미수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수익의 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은 일어난 겁니다. 다만 돈만 회수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또 하나 미지급 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지급의 뜻은 뭡니까? 주지 않았죠. 역시 뭡니까?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미지급, 돈이 없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그 다음 세 번째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입니다. 자, 19년, 20년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선수 수익. 자, 여기서 결산은 이때 하는 거죠. 12월 31일 날 이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선수 수익. 선수 수익. 앞 글자에다 초점을 맞추시라고 그랬죠. 선수의 뜻이 뭡니까? 선수, 돈을 미리 받다. 미리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거라는 소리입니까? 미리 받았으면 올해 미리 받았다면 이거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해 수익이 아닙니다. 올해 수익이 아니라서 언제로요? 내년 2020년으로 미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연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일종의 가불 같은 개념이죠.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월급을 내가 월급이란 건 내가 일을 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불이란 건 아직 일도 안 했는데 돈만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을 미리 받았으면 이 이후의 기간에 내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연이란 표현 씁니다. 그 다음 선급 비용. 선급의 뜻이 뭡니까? 역시 선급은 이때 결산 때 선급이라고 했습니다. 선급의 뜻은 돈을 지급, 미리 준 겁니다. 그럼 언제 거를 미리 줬습니까? 당연히 내년 거를 미리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죠. 사건은 언제입니까? 2020년이 돼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이연,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년으로 비용을 미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이란 뜻을 쓴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요 앞에 네 글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이 말들의 개정 과목을 좀 들어보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미수, 금, 이 말을 많이 썼죠. 회계 처리할 때 미지급, 금, 선수, 금, 선급, 금. 우리 이런 개정 과목을 많이 썼습니다. 원래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 시험에 편의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뒤에 금으로 끝나는 개정 과목을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12월 31일 언제요? 결산 때 금으로 끝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시험은 거의 편의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은 결산 때 사용합니다.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성급비용.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요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어느 쪽에 썼습니까? 차변 쪽에 써놨습니다. 왜 차변 쪽에 써놨냐면 자산입니다. 제 말은 요 미수수익이요. 글씨가 뒤에 뭐로 끝납니까? 수익으로 끝나죠. 수익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거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무슨 계정 과목이라고요? 자산입니다. 왜 자산이냐면 미수수익. 수익을 미수 받지 못했죠. 내 건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자산이죠. 선급 비용, 비용인데 미리 내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인 거죠. 돈만 미리 준 거지. 그래서 내 거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 다음 대변에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을 써놨습니다. 뒤에 미지급 비용 글씨가 뭐로 끝납니까? 비용으로. 선수 수익은 글씨가 뭐로 끝나요? 수익으로. 수익과 비용이 아닙니다. 왜 얘네 두 개는 대변에 썼냐? 둘 다 뭐라는 겁니까? 부채입니다. 요 뒤에 글씨 때문에 여러분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다음 중 비용이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용이 아닌 것. 자, 예를 들어서 선급 비용 보기가 막 있을 거 아닙니까?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있었을 텐데 이걸 비용이 아닌 것 했을 때 얘는 글씨가 뭐로 끝나요? 선급 비용. 그러니까 왠지 뭐처럼 보입니까? 비용처럼 보이니까 얘는 아니고 나머지 2, 3, 4번 중에 답을 찾으려고 해서 틀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급 비용이 뭡니까? 비용이 아닙니다. 선급 비용은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미수수익,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다 뭐고요? 부채고. 그걸 또 어떻게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얘는 코드 번호가 100번대입니다. 얘도 코드 번호가 100번대고요. 얘네들은 2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 가서 코드 번호 찾아서 분류를 보시면 얘네들이 자산이라는 거, 얘네들이 부채라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회계 처리하시나? 결산 때 수동 회계 처리. 여러분이 이 수익 발생과 이연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자, 그럼 6월 1일 날 회계처리를 해볼게요. 현금 얼마입니까? 120 맞죠? 그 다음 차변에 돈 왜 줬습니까?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끝에 뭐로 처리했대요? 네,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자, 비용 계정 과목이 뭐 있겠습니까? 보험료 이렇게 될 겁니다. 보험료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 지금 보시면 보험 기간이 있죠.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1년이죠, 여러분. 1년 동안의 보험료 얼마 냈습니까? 120만 원 냈죠. 그러면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 꼴이 됩니까? 월 10만 원 꼴이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요. 기간이 결산은 이때 하는 거죠. 12월 31일. 그래서 이 기간이요. 이 1년 동안의 기간이 이 결산 기점으로 싹둑 잘립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러면 얘는 몇 개월이 됩니까, 여러분? 7개월이죠.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개월. 그 다음 요 뒤쪽은 5개월이죠. 그래서 1년이 되겠죠.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7개월이니까 여기는 70만원 꼴일 겁니다. 뒤에는 50만원이 적용될 거고요. 한 달에 10만원 꼴이니까 보험료가 70, 50으로 잘려서 1년 동안 120이 됩니다. 그런데 요 기간은, 요 앞에 기간은 결산은 이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12월 31일 날
그러면 요 앞에 기간은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보험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돼야 됩니다. 요 기간권 비용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때 쓰는 이름이 뭐냐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간은요. 이건 내년도 거죠. 이건 요 뒤에 건 내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내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줄 의무는 없는 거죠. 그냥 계약상 돈만 미리 지급된 거죠. 이때 6월 1일 날 한꺼번에 120을 준 거지만 이건 내년에 원래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산입니다. 아직은 내 거라고요. 아직은 내 거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12월 30일 날요 보험을 깨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저 50만 원을 도로 돌려줍니다. 예, 보험회사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이름이 뭐냐면 내년도 걸 미리 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는 5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이 저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결산 때 가서 보면 이게 결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계처리인데요. 지금 보험료라고 얼마를 해버렸습니까? 120을 해버렸죠. 그런데 보험료는 얼마만 되면 되는 거예요? 70만 원만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 가서 줄여줍니다.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50을 줄이면 되겠죠. 왜? 70이 돼야 되니까. 50을 줄이면 결국 보험료 70만 원만 남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뭐라고 해야겠죠. 이 50만 원은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결산 때에 이런 회계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사람도 있냐면요. 자, 6월 1일 날 현금 보험료 12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한대요?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뭐로 하지 말고 비용으로 하지 말고. 그럼 무슨 계정 과목 소란 소리입니까? 자산 계정 과목이 뭐였죠 지금? 선급 비용. 요 이름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도요. 결산 때 가서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는데 왜 해줘야 되냐면 선급 비용은 얼마만 돼야 됩니까? 50만 원만 돼야 되는데 120으로 해놨잖아요. 너무 많죠. 그럼 이걸 줄여줘야 됩니다. 줄여주려니까 반대편 가면 줄어들겠죠? 얼마를 줄여주면 됩니까? 50만 있으면 되니까 70을 줄여줘야죠. 그러면 차변도 뭐라고 해야겠죠? 70만 원은 뭡니까?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비용 계정 과목 보험 요 70 차변에. 그래서 처음에 6월 1일 날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12월 30일 날 수정 분계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험엔 주로 왼쪽처럼 많이 나옵니다. 주로 왼쪽처럼 많이 나오지만 오른쪽처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면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이 동일하다는 거 잠시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이 사람 두 줄로 분계가 돼 있죠. 정리를 해보면 차변이 뭡니까? 보험 요 120이고 50이니까 하나로 몰았으면 이쪽에 7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대변은요. 현금 120. 그 다음 밑에 아랫줄에 선급 비용 얼마요? 50. 이런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두 개를 묶으면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사람도 두 개를 묶어 보겠습니다. 묶으면 대변은 현금 120. 차변은요. 선급 비용. 근데 이쪽에 120이고 70이니까 한쪽에 몰았으면 이쪽에 얼마요? 50. 그 다음 아래 보험료 70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개 분계된 걸 하나로 묶으면 그럼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죠? 예, 순서만 위아래만 바뀌었었지 계정 과목과 금액이 다 똑같죠. 결국 왼쪽처럼 하든
오른쪽처럼 하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보험료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보험료하고 자 누구하고요? 선급 비용하고 개정 과목을 짝지어서 많이 염두에 두십시오. 보험료는 뭐다? 비용 개정 과목이고요. 선급 비용은요? 자산입니다. 보험료가 시험에 나오시면 항상 선급 비용도 같이 떠올리십시오. 머릿속에 보험료와 선급 비용은 마치 짝꿍처럼. 그 다음에 아래쪽 가서 임차료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임차료는 월세죠. 월세를 지출했다. 자, 대변의 현금 얼마요? 240. 그죠? 그 다음, 자, 얘도 기간을 나눠서 잠깐 볼게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임차료가 얼마랍니까? 240만원. 월세 1년 동안이죠. 1년치를 한꺼번에 줬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의 임차료는, 월 임차료는 얼마 꼴입니까, 여러분? 한 달의 월세는 20만원이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결산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기간이 이렇게 반으로 싹둑 잘리죠. 결산은 12월 30일이라니까. 그러면 앞뒤로 기간이 두 개 나눠지는데 6개월, 6개월이죠.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20. 뒤쪽도요? 1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됐습니까?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으면 내가 그만큼 살았으니까 월세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비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비용이 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월세 임차료. 그래서 임차료가 비용 개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 120만 원은 이건 언제 겁니까? 내년 거죠. 아직 나는 내년에 월세를 살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미리 줬잖아요. 사실 미리 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건 누구 돈입니까? 내 돈입니다. 아직은 내 돈입니다. 그냥 미리 준 거지. 그래서 내가 안 살면 저거 도로 주인이 나한테 도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그때 쓰는 이름이 뭐다? 역시 선급 비용입니다. 내년도 임차료를 미리 줬다? 선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회계처리 이 사람은 뭐라고 회계 처리했대요? 비용으로. 그러면 무슨 이름 썼다는 소리입니까? 임차료 120 비용 개정 과목 임차료로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12월 31일 가서 보시면 임차료는 얼마만 돼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240이죠. 잘못 썼습니다. 240인데 임차료는 120만 원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줄여줘야죠. 임차료를 반대편 가서 줄여야겠죠.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120을. 120은 내년 거니까. 그리고 그 12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 거다. 선급 비용 120.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돈 줬다. 현금 240. 그런데 이 사람은 뭐로 한대요, 여러분? 자산으로.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선급 비용. 이게 자산 개정감으로 240. 역시 이 사람도 12월 31일 날 돼서 보면 선급 비용은 얼마만 되면 되는 거예요? 120. 그러니까 선급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줍니다. 반대편 가면 줄어든다고 그랬죠?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120을. 그리고 이 120만 원은 내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임차료 120. 여러분 왼쪽처럼 했느냐 오른쪽처럼 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게 조금 모양새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 앞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때 회계 처리 모양새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머릿속에서 약간 좀 중복돼 가지고 왜 어떨 땐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땐 오른쪽처럼 하고 그래갖고 그걸 구별이 잘 안 돼서 처음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따지면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헷갈리시면 저처럼 이렇게 좀 처음에 기간을 나눠서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아래쪽에 임대료. 자, 임대료 지급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자, 얘도요. 기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1년이죠? 얼마래요? 60만 원. 임대료. 임대료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죠. 월세를 받는 입장이죠. 위하고 다르게. 자, 기간은 결산 때 여기 중간에 12월 30일이 껴있다. 그럼 싹둑 잘릴 겁니다. 자, 얘 월 임대료는 얼마 꼴입니까? 1년에 60만 원이면 한 달에 나누기 12해 보면 되겠죠? 12개월이니까 그럼 한 달에 임대료는 5만 원 꼴일 겁니다. 그러면 앞에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이죠. 앞에 기간은.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요? 50만 원이 될 겁니다. 요게 10개월이니까 요건 몇 개월입니까? 2개월. 그래서 얼마요? 5만 원씩 두 번이니까 10만 원. 그래서 합치면 당연히 얼마 나오셔야 돼요? 1년 동안에 60만 원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자, 얘는요. 우리 결산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저 50만 원 우리 주인 입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50만 원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수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 이때는 이름이 뭐라고요? 임대료. 그 다음에 얘는요. 10만 원은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줘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받을 권리는 아직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부채입니다. 왜? 이거 내 돈이 아직 아니거든요. 돈 받을 아직 세입자가 저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월세는 아니기 때문에 권리는 없기 때문에 돈만 미리 갖고 있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남의 겁니다. 세입자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미리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선수. 선수의 뜻이 뭡니까? 미리 받다. 그래서 뭐요? 수익을. 임대료라는 수익을 미리 돈만 받았다.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을 씁니다. 부채 중에 하나인. 자, 그럼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 3월 1일 날 현금을 받았다. 차변의 현금 얼마요? 60. 대변에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로 하래요? 처음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래요. 그게 뭡니까? 임대료죠. 60.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2월 30일 날 가서 보면 임대료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50만 원만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많으니까 거꾸로 줄여줍니다. 어디 와야 줄어듭니까? 반대편. 그럼 차변 가서 얼마를 줄이면 돼요? 10만 원을 줄여야 50이 되겠죠. 그리고 그 10만 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년 거다. 선수 수익 10만 원. 자, 그런데 또 오른쪽처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사람 돈 받으면 현금 60. 대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뭐로 처리한대요? 처음부터 부채로. 그래서 무슨 계정 과목 쓴답니까? 선수 수익 60. 자,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12월 30일 날 보면 선수 수익은 얼마만 돼야 돼요? 10만 원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선수 수익을 줄여줍니다.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여러분? 50을 줄여야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0을 줄입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은 뭐가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게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임대료.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나의 수익이죠. 50만 원. 그래서 얘도 왼쪽처럼 오른쪽처럼에 따라서 결산 때 회계 처리하는 게 계정 과목이 서로 반대 위치에 오죠. 숫자도 조금 달라지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구독료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 자, 구독료. 올해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잡지 구독료입니다. 얼마요? 36만 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구독료죠. 한 달에 얼마 꼴이라는 소리입니까? 나누기 얼마 해보시면 됩니까, 여러분? 6개월이죠. 이 기간이 이제는 1년이 아니라 전체가 그럼 나누기 6 하니까 한 달에 6만 원 꼴입니다. 월 구독료는 자, 중간에 어떤 날짜가 있어서 문제라고요? 12월 30일을 기점으로 기간이 2개로 잘린다. 앞쪽은 몇 개월이요? 4개월. 뒤쪽은 2개월.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요. 4개월이니까 24만 원. 뒤쪽은요. 12만 원. 2개월치. 그래서 전체가 36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24만 원은요. 시간이 지난 거죠. 12월 30일 기점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저 잡지 구독료를 당연히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비용입니다. 자, 이때 쓰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잡지책 보는 거 뭐라고 합니까? 도서 인쇄비죠. 비용 중에 하나인 도서 인쇄비라고 할 거고요. 12만 원은요. 내년 거 구독료잖아요. 돈만 미리 줬죠. 누구 겁니까? 아직은 우리 거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 됩니다. 우리 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급 비용.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보시면 이 사람은요. 9월 1일 날 돈 줬다 현금 얼마요? 36만 원. 자, 그런데 무슨 이름 썼대요? 비용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도서 인쇄비 36만 원으로 했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산 때 가서 보시면 도서 인쇄비가 너무 많죠. 얼마만 도서 인쇄비가 돼야 된다고요? 24만 원만. 그럼 도서 인쇄비를 반대편 가서 줄여줍니다.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12만 원을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12만 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년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 12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하는 사람 역시 돈 줬다 현금 12만 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로 한대요? 자산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름 썼다는 소리입니까? 선급 비용으로 했대요. 36만 원이죠. 36만 원을 줬을 때. 그런데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선급 비용이 36만 원이 아니죠. 얼마만 선급 비용입니까? 12만 원만. 그럼 선급 비용을 줄여주면 되겠죠. 역시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24만 원. 이 24만 원은 올해 거죠. 뭐라고 합니까? 도서 인쇄비 24만 원. 이 사람도 오른쪽 왼쪽 처리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 이제 이자에 대한 얘기. 이자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요. 10월 1일 기업은행에서 1억 원을 1년간 현금으로 차입하였다. 이자율은 12%며 1년 후 후급이다. 1년 후 후급이라는 말은 뭡니까? 1년이 지나서 이자를 준다고. 그러면 자, 이때 10월 1일 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10월 1일 날 회계 처리는 돈을 빌렸으니까 여기는 현금 이러겠죠. 1억. 대변은요. 뭐 단기 차입금 뭐 이러겠죠. 1억. 예를 들어서 돈 빌리면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자를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자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는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자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일 날 돈 빌렸으면 여러분 이자는 언제 준다고요? 내년 1년 후니까 내년 9월 30일 날 준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간에 요 날짜가 있다고 그랬죠. 12월 31일이 낀다. 여러분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죠. 결산 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죠. 그럼 이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는 나는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런데 돈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약속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 9월 30일 날 한꺼번에 주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은 안 나가지만 줘야 될 의무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빚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 몇 개월이요? 3개월이죠. 요 기간이. 그러면 이자 계산을 해봅니다.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1억 내가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 주어졌죠. 몇 프로? 12%.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1,2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자가. 그런데 여러분 1,200만 원인데 저건 하루에 1,200만 원씩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자율 12%한 건 특별한 말 없으면 여러분 이자율은 연이자율입니다.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을 빌리면 이자는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200만 원 1년 동안 돈 빌렸을 때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몇 개월 빌린 겁니까? 요 기간은 3개월이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왜 10입니까? 나누기 12 하면 이게 1년 동안의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누기 12 하면요. 한 달의 이자가 되겠죠. 자, 요게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12분의 3 하면 이게 3개월치 이자가 될 겁니다.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되겠죠. 한 달에 월 이자가 100만 원 꼴이잖아요. 1년 동안의 이자가 1200이면 월 100만 원 꼴이니까 3개월치니까 300만 원은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발생했다고요? 내가 이자를 줘야 될 의무. 이자 비용은 발생했습니다. 300. 근데 이게요. 약속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주지 않았죠. 주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주지 않았다. 미지급이란 표현을 씁니다. 아직 주진 않았다. 미지급 비용 30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실까요?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아마 현금 1억 돈 빌렸으니까 얘도 단기 차입금 1억. 그 다음에요. 현금 1,200. 여기요. 이자 비용 1,200. 이렇게 되겠죠. 왜요? 1년분 뭐라고요? 선급, 선이자래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10월 1일 날 돈 빌리는 순간에 1년치 이자를 미리 다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이자가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 비용을 몇 개월치만 주면 되는 겁니까? 12월 31일 결산 기점으로 뭐 3개월이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자 비용을 줄입니다. 얼마를요? 900을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900을 줄여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올해는 300만 원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차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미리 줬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자 비용을 미리 줬죠. 900만 원어치인 내년 건데 미리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자 얘기는 왼쪽처럼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오른쪽처럼이 아니라 아마 요 얘기로 많이 나올 겁니다. 요 얘기.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또 이자 얘기인데 이제 이자는 우리가 받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도 기간을 한번 나눠볼게요. 11월 1일부터 1년이라고 그랬죠. 내년 10월 31일까지. 근데 중간에 어떤 날짜가 끼었다고요? 12월 31일. 그러면 몇 개월치 이자는요? 2개월치 이자는 발생을 한 거죠. 2개월치죠. 2개월치 이자는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자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 원금이 얼마죠? 5천. 이자율은요? 6%.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5천만 원 곱하기 6% 하시면 300만 원이 나오시죠? 네, 이자는 300입니다. 연간, 1년에. 그래서 나누기 얼마? 12. 왜 나누기 12 한다고요? 1년은 12개월이니까. 그럼 한 달에 얼마 꼴입니까? 25만 원. 근데 요게 몇 개월이라고요? 2개월. 그럼 12분의 2. 그러면 2개월치 이자는 얼마입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요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가 50일 겁니다. 2개월치에서 한 달에 25만 원 꼴이니까 자, 이 사람 회계 처리한 걸 볼게요. 이제는 빌려온 게 아니라 대여했죠. 우리가 빌려줬습니다. 현금 5천 줘야죠. 그 다음 여긴 뭐겠습니까? 뭐 단기 대여금 뭐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5천 빌려줬다. 요 회계 처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뭐라고요? 후급. 우리 언제 받아요? 이날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이때 하는 거죠. 결산 때 여기 서가지고 결산 때 회계 처리. 그럼 우린 몇 개월치 이자는 받을 권리가 있나요? 2개월치 이자는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자 수익이죠.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얼마는 받을 권리가 있어요? 50은 지났으니까 2개월은. 그 다음에 그 돈은 근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후급이니까 못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수 수익. 얼마요? 50. 그 다음 오른쪽 사람은요. 자, 얘도요. 현금 5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단기 예를 대여금 5천. 근데 얘는요. 이자가 뭐래요? 선급. 미리 받았대요. 그럼 돈을 이 자리에서 바로 받는 겁니다. 선급이라서 빌려주면서 바로 이자를 받습니다. 얼마를요? 1년치 이자를 다 받았다고 해요. 300. 그럼 여기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자 수익 300.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는 몇 개월치만 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50만 원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줄입니다.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250을. 그리고 이 250만 원은 뭐라고 합니까? 미리 이건 언제 거예요, 이자가? 내년치 이자죠. 요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내년치 이자잖아요. 요 기간에 해당되는. 그래서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 수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50. 선수가 미리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처음 하시는 분이 이 수동결산에서 이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속 되풀이해서 연습을 많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좀 힘드시면 제 말씀 이렇게 좀 표로 그려서 기간을 좀 잘라보세요. 자꾸 나중에 익숙해지면 저거 없이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오락가락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연습을 계속 되풀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엔 이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회계처도 직접 전표에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